안녕하세요 여러분, MMPI2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어려운 부분들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수업에 들어오면 조금 더 다음 차시에 할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수업의 순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업 목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요. 이전 학습, 그러니까 전 차시에 뭐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되돌아보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5가지 MMPI 해석 전략 봐볼 거고요. 그리고 MMPI 해석할 때 유의점이 뭐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차시에 할 활동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목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각각의 증세를 주의 깊게, 이제 증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MMPI 척도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MMPI 실시 시 유의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MMPI 결과 보고서를 분석할 수 있다. 네, 저번 차시 때 MMPI 수척도와 척도 다 시험도 잘 봐주고, 이제 수업도 마무리했고, 지난 차시에는 타당도 척도, 내용 척도, 보충 척도, 성격 변경 요인 척도, 이렇게 4가지 모두 시험도 다 잘 봐줘서 이번 차시에 코드 위주로, 그러니까 척도 위주로 수업 진행할 거고, 일단 간단하게 되짚어보자면 타당도 척도는 말 그대로 얼마나 그 보고서가 타당한지에 관련된 척도, 내용 척도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그 내용이 얼마나 그 병과 관련이 있는지, 그 병과 관련이 있는 그 내용을 가진 척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관한 척도고, 보충 척도는 이제 해석 시에 MMPI 척도 외에 그 해석을 보완할 만한 그런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고, 성격 병력 오요인은 이제 성격 장애 평가할 때 사용하는 척도죠. 네, 그럼 오늘의 수업 내용인 해석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안 강박에 대한 해석 전략부터 들어갈 건데, 불안이랑 강박은 ANX, 그러니까 가장 특정적으로 불안을 이제 측정하는 척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측면, 이런 거, FRS, DEP, TRT, HEA, LSE, WRK 이런 것들 다 같이 봐줘야 되는데, 우울과 충동, 그리고 TRT는 충동 결핍, 그리고 이제 HEA가 이제 다들 알겠지만 신체적 발현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회의감, WRK가 이제 수행 염려가 될 텐데, 이런 것들 함께 봐줘야 되고, 또 수줍음과 사회적 불안을 또 같이 봐줘야 되는데, SI2는 SOD2와 함께 높아야 되고, PD3랑 HI1은 같이 낮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척도가 올라가고 8번 척도는 내려가는데, 이제 둘의 차이가 10T 이상 나면 이제 조금 불안이나 강박으로 해석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를 해봐도 되고요. A 척도랑 NEGE 척도의 차이가 또 10 이상 난다. 여기서 그 7번 척도랑 A 척도는 이제 80T가 넘어가면 이제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80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8번 척도나 이제 NEGE랑 뺐을 때 10T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좀 유의미하게 보고요. 이제 아무리 높은 척도라지만 90T가 넘어가게 되면 그건 또 오히려 유의미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OBS가 이제 좀 감염 쪽에 초점을 맞추시게 되면 OBS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HEA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울 해석 전략입니다. 우울의 가장 주요한 척도로는 DP2랑 D1이랑 RC2가 있겠죠. 근데 이런 확실한 우울에 대한 척도 말고도 이제 사고와 태도, DP1과 2, 그리고 SC2, TRT1 또 우울에 가장 중요한 또 영향을 주는 척도니까 같이 봐보시고, 우울의 생장 증상으로 DP3, HY3, D2, HEA, 그 중에서도 HEA3, 그리고 MA2는 낮아야겠죠?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요. 자살사고가 특히 우울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결정적 문항, 자살사고에 의한 결정적 문항, 이거 꼭 주의 깊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양, 과대성 해석 전략. 일단 고양이랑 과대성은 이제 D랑 MA를 같이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D보다 MA가 극단적으로 클 때, 이제 만약에 20 이상 커버린다. 그러면 엄청 고양된 기분. 그리고 30 이상 커버린다. 그러면 강하게 고양된 기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9번 척도가 중등도로 상승해야 됩니다. 이제 80 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한 60에서 70 정도, 이제 그렇게 높았을 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0번 척도가 이제 40보다 낮아야 됩니다. 0번 척도가 이제 낮아야 되는데 그냥 50보다 낮거나 이런 게 아니라 40보다 낮을 때 좀 많이 유의미하게 볼 수 있고, INTR도 굉장히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MA4, 그리고 DP2, 그리고 LSE, 뭐 FRS, 뭐 2D와 DP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제 뭐 MA4는 이제 높아야겠고, 이제 우울과 관련돼 있는 DP2, LSE 이거 둘 다 낮아야 되고, 이거 불안과 관련이 돼 있는 FRS도 낮아야겠고, 이제 2번 척도랑 DP 둘 다 낮아야겠죠. 이건 우울이랑 고양은 조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분노, 적대감에 대한 해석 전략인데요. 분노, 적대감은 이제 정서 통제라는 촉도 R, 그리고 행동 통제라는 촉도 DISC 이 두 가지를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여기 봐보면 ANG랑 TPA를 특정 분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척도를 그냥 분노라고 암기했으면 해석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이 특정 분노라는 건 어떤 특정 상황 때문에 그 분노가 나오고 그걸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질 때 높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친구가 나를 때렸어. 그 때린 상황에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화를 조절을 못할 때 이제 ANG랑 TPA가 상승을 하고, 상태 분노는 그런 특정 상황이 아니라 그냥 항상 분노가 좀 다분하고 많고, 이런 경우 AGGR, TPA2가 이제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 척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특히 8번 척도의 소척도 SC1, SC5에 되게 민감하고, 이제 조금 척도 6번에도 척도 6번과 척도 4번 동시에 봐줘야 되는데, 8번 척도가 올라가면서 만약에 척도 6이 올라간다. 그럼 굉장히 초점적인 분노를 나타내고, 이제 4번 척도와 같이 8번 척도가 올라간다. 그럼 되게 확산적인 분노가 되겠죠. 초점적인 분노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 하나에 화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하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를 내는 그런 분노고, 확산적 분노는 이제 화가 났을 때 여기저기 막 이렇게 발산 이렇게 해버리는 분노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편집증적, 정신병적 이제 사고 알아볼 텐데, 이제 편집증은 아무래도 6번, 그리고 PA1, 그리고 초척도면 RC6 이거 되게 많이 봐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BIG나 PSYC, CYN 중에서도 CYN2,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높아야겠죠. 그리고 RC3랑 PD4, 그리고 SC1, PA3는 되게 낮아야겠죠. 왜냐면 편집증이라고 하는 거랑 좀 증세가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BIG2가 이제 BIG1보다 이제 크게 된다면 좀 뭔가 게이하거나 정신병적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비관습적인 사고, 막 누가 나를 뭐 쫓아오고 있어, 뭐 이상한 행동을 나한테 자꾸 하고 있어, 뭐 이런 좀 비관습적인, 이제 좀 말이 좀 안 되는 뭐 이런 사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사고는 아닌데 조금 사람들이 그렇게 안 싫어하는데 막 나를 너무 싫어한다고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사고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게 F도 같이 봐준다는 점, 페이크 척도. 이제 이게 원래 거짓말 척도라 거짓말을 할 때 높게 나오는 타당도 척도인데, 이건 실제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편집증적인 사고 때문에 이 거짓말 척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F 봐준다는 점 아셔야 되고, 다음으로 L이랑 PA, SC, 이제 HY, PT 이런 것들이 다 45보다
높을 때 살짝 정신병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BIG2가 더 높은 거였는데 이번에는 BIG1이 더 높을 때는 조금 괴이하고 정신병적인 사고에 아주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그런 되게 괴이한 괴물을 봤다고 한다거나 뭐 그런 사고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MMPI 해석 전략 지금까지 봐봤는데요. 지금까지 MMPI 척도도 배웠고 사성도 척도부터 해가지고 모든 척도를 다 배운 다음에 오늘 해석 전략을 배웠어요. 이제 내일은 직접 이제 조별로 프로파일을 가지고 MMPI를 분석해 볼 텐데 이제 내일은 저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MMPI는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누군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누군가에게는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활동을 할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되게 분석도 열심히 해보고 5명이서 다 같이 토의도 되게 열심히 해보고 조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이제 객관성을 띠지만 성격상으로는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리커트 척도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번호를 체크를 하는데 이제 성격이 주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보고식 이제 그런 검사지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90T가 넘어가면 그거는 또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주관적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고식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막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90T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건 너무 유의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 딱 80T까지가 유의를 한 거고 이제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방금 해석 전략에서도 봤듯이 하나의 척도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척도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검사의 성격 이런 MMPI 검사의 성격 위에서 말했던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뭐 이런 거를 잘 알고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잘 알고 이게 서로 맥락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잘 알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슈퍼비전과 함께 마지막에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받아서 실제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목표 다 도달했는지 한 번 더 확인 해보시고요. 다음 차시에 이렇게 조별로 모여서 5명이서 조별로 저희 조 짠 거 있죠? 그 조별로 다시 모여서 이제 결과지 해석, 프로파일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